그는 30해 동안 마음속에 원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통의 편지, 보내지 못한 그 편지 한 장이 그를 핏줄도 아닌 어머니의 제단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요한 밤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오늘은 제 마음을 담아 한 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그 차가운 여자는 그의 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가 평생 품어온 오해와 너무 늦게 알게 된 한 진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디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김민재는 광주 외곽의 작은 집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에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김정숙이라는 여인만이 그를 돌보고 길렀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일정한 거리를 두며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선 설명하기 어려운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민재는 모성의 따뜻함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플 때도 그녀는 말없이 약을 챙겨주거나 임에 찬 수건을 올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민재는 6살 겨울밤을 기억합니다. 고열로 기운이 빠졌던 그 밤, 그는 약한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위로의 포옹을 받았지만 그녀는 차가운 손으로 수건만 얹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민재의 유년 시절은 늘 그런 차가움과 침묵 속에 흘러갔습니다. 식사 시간도 조용했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늘 말없이 밥만 먹고 웃지도 않았고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좋은 성적을 받아와도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일 뿐 칭찬도 격려도 없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민재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민재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에 대해 늘 궁금했습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초등학생 시절 민재는 조심스레 물어보곤 했습니다. 김 여사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희 아빠는 우리와 함께할 수 없는 분이란다. 왜요? 왜 아빠는 안 와요? 그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한숨만 내쉬고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묻지 마.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질문은 언제나 회피와 침묵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재의 마음속에는 점점 커지는 외로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밤이면 그는 창문가에 앉아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바라보며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겠다. 그의 어린 시절은 말할 수 없는 상처로 가득한 나날이었습니다.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온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재는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고향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자주 전화했습니다. 형식적인 안부 몇 마디를 건네고 통화는 금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점점 전화를 거는 횟수는 줄었고 통화 시간도 짧아졌습니다. 관심이 담긴 말조차 어색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차가운 엄마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눌 여지는 없었습니다. 졸업 후 그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수원으로 이사해 정착했습니다. 독립적인 생활은
그를 점점 고향과 멀어지게 했습니다. 1년 내내 한 번도 집을 찾지 않는 해도 있었습니다. 명절조차 그는 귀향하지 않고 도시에 머물렀습니다. 그 오래된 집에 돌아가는 것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모자 사이의 관계는 마치 닳고 닳아버린 실처럼 버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끔 통화했지만 그마저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아침,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신인은 광주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 김정숙 씨 가족분이신가요?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민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거의 반평생을 이해하지 못한 거리감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너무 많은 질문이 미답인 차에 남겨졌고 그 진실은 이제 영원히 닿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숙 할머니의 장례식은 쌀쌀한 어느 오후 급히 치러졌다. 조문객은 거의 없었다. 그저 몇몇 노인 이웃들이 조용히 향을 꽂고 말없이 떠났을 뿐이다. 민재는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텅 빈 채로. 그는 울지 않았다. 슬프지 않아서가 아니다. 그 슬픔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다. 수년간 그들 사이의 거리는 깊은 골이 되었다. 어머니가 떠난 지금 그는 무엇을 잃은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장례 후 민재는 하룻밤 더 옛집에 머물렀다. 그가 자란 작은 나무집은 먼지로 가득했고 무섭도록 조용했다. 익숙한 방들을 지나며 그는 느꼈다.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듯 했다. 단지 더 차가워졌고 더 낡았으며 인간의 숨결이 사라졌을 뿐이다. 어머니 방. 침대 옆 작은 서랍장 위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희미하게 바랜 은색 리본이 묶여 있었다. 뚜껑 위에는 작은 쪽지가 붙어 있었다. 삐뚤한 글씨로 쓰인 한 줄. 엄마가 없을 때만 10것. 민재의 심장이 쿵 하고 울렸다. 그는 앉았다. 잠시 망설이다가 리본을 풀고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 빛바랜 편지 몇 장, 작은 나무 묵주, 그리고 구겨진 노트 한 권이 있었다. 민재는 손을 떨며 하나하나 집어들었다. 첫 번째 사진에서 그는 멈췄다. 흑백 사진. 젊은 여자가 남자 옆에 서 있었다. 그녀는 아주 부드럽게 웃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그건 김정숙이 아니었다. 민재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누구지? 남자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무언가 익숙했다. 그는 사진 뒷면을 보았다. 번진 글씨. 부산 1994년 여름. 그 해는 그가 태어난 해였다. 민재의 가슴이 갑자기 막혔다. 답을 받지 못했던 질문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사진 속 여자가 엄마가 아닌가? 엄마는 왜 이 사진을 그토록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인가? 민재는 상자 속 노트를 폈다. 뒤죽박죽 적힌 글 사이에 작고 정성스럽게 접힌 한 통의 편지가 끼워져 있었다. 낡은 2페이지 사이에 따로 끼워놓은 편지. 그 위에는 떨리는 송을씨. 민재야, 이 편지를 읽는 날이 오면 엄마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이제는 알아야 할 때란다. 그의 손이 떨렸다. 그러나 아직 편지를 펴지 않았다. 그는 편지를 내려놓고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릴 적 슬플 때마다 조용히 금을 세곤 하던 그 천장.
밖은 어스름해져 가고 있었다. 가을 바람이 문틈을 스치며 얇은 커튼을 흔들었다. 민재의 마음속 기억의 조각들이 흩날리기 시작했다. 그는 중학교 1학년 때를 떠올렸다. 생활 시간, 가정사진을 가져오라는 숙제가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물었다. 엄마, 우리 가족 다 같이 찍은 사진 있어. 숙제에 필요해.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서랍을 뒤지셨다. 그리고 작은 시절 둘이 찍은 사진 한 장을 그에게 내밀었다. 아버지는 없었다. 민재는 물었다. 아버지랑 같이 찍은 건 없어. 어머니는 얼굴을 돌리고 짧게 말했다. 없어. 더 이상 아무 말도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숙제에 이렇게 썼다. 아버지는 먼 곳에서 일하고 계세요.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아마 엄마처럼 말이 없고 웃지도 않으실 것 같아요. 담임이 글을 읽어주자 반 아이들은 크게 웃었다. 민재는 그저 고개를 숙였고 해명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놀림받는 일에는 익숙해져 있었지만 어머니의 침묵만큼은 끝내 익숙해지지 못했다. 말 없는 그 침묵, 설명 없는 그 공백. 이제 와서 그 모든 공백들이 그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민재는 일어나 방을 돌았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서류들을 뒤적였다. 낡은 호적 등본 사이에 또 한 장의 사진이 있었다. 노란 국화밭 가운데 혼자 서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 온화한 표정,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 역시 어머니가 아니었다. 민재의 마음속 불분명한 감정이 점점 또렷해졌다. 무언가 이상했다. 무언가를 김정숙은 끝까지 숨겼던 것이다. 민재는 책상 위 편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이제 펼쳐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노란 불빛 아래 민재의 얼굴엔 수년 만에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그 편지는 마침내 펼쳐졌다. 종이 한 장. 세월이 지나 누렇게 변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정성스럽고 단정한 필체. 어머니의 글씨체였다. 민재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엄마는 이 세상에 없겠지. 미안해. 너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많은 빈틈을 남겨두고 떠나서. 그리고 아마 엄마는 제대로 된 엄마가 아니었을지도 몰라. 민재는 멈춰섰다. 마음의 준비는 했지만 엄마라는 단어가 목을 막히게 했다. 그는 조용히 다시 읽기 시작했다. 민재야, 엄마는 평생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어. 사실 너를 낳은 사람은 엄마가 아니야. 그의 손이 떨렸다. 눈은 그 문장을 붙잡은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멈춰 있었다. 너의 친어머니 이름은 한유라. 엄마의 친동생이야. 유라는 부드럽고 똑똑하며 무척 강한 아이였어. 젊었을 때 한 남자를 깊이 사랑했어. 하지만 그 사랑은 가족에게 강하게 반대받았어. 그 남자는 가난했고 직업도 불안정했어. 게다가 부산 출신이라는 이유로 우리 부모님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았지. 부모님은 유에게 연을 끊겠다고까지 했어. 모든 연락을 끊으라고 말했지. 결국 유라는 말도 없이 조용히 집을 떠났어. 그리고 몇 달 후 서울 외곽의 작은 병원에서 전화 한 통이 왔어. 병원에서 말했어. 유라가 아이를 낳고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났다고. 수혈도 못 받은 채 곁에 아무도 없이. 그날 밤 근무하던 간호사가 연락처를 찾아보다가 가족으로 적힌 유일한 사람이 엄마였던 거야.
엄마가 도착했을 때 남은 건 인큐베이터 속에서 우는 갓난아기 하나, 그리고 하얀 천으로 덮인 차가운 시신 하나였어. 병원 복도에 얼마나 오래 서 있었는지 몰라. 아무도 유라를 찾으러 오지 않았고 아무도 그녀가 어디 있었는지 몰랐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끝내 알 수 없었어. 그 아이 가방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 작은 아기 손수건 하나, 그리고 다 쓰지 못한 편지 한 장이 전부였어. 엄마는 결심했어. 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지만 예전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어.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광주로 이사했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 친척도 친구도 없는 곳. 엄마는 신분을 새로 만들고 너를 내 아들로 등록했어.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라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 네가 어릴 적 아빠에 대해 물었던 기억, 나도 기억해. 그때 엄마는 대답을 피했지. 그게 너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일이었으니까. 유라는 끝까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하지 않았어. 민재는 편지를 쥔 손에 힘을 줬다. 가슴속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이름 붙이기 어려웠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죄책감인지. 엄마는 너를 낳지 않았어. 하지만 그 순간부터 너는 엄마 인생의 일부가 되었어. 엄마는 감정을 표현하는 게 서툴렀어. 너무 딱딱하고 무뚝뚝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단 한 번도 너를 의무로 생각한 적은 없어. 민재의 눈에서 첫 눈물이 떨어졌다. 차가운 나무 식탁 위로 소리 없이 번졌다. 너는 어릴 적 엄마에게 안겨본 적 없지.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주지도 않았고 전화도 방문도 거의 없었어. 그래서 엄마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침묵은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호였어. 세상의 소문으로부터 너를 지키고 싶었거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를 여자가 키운 아이, 그 진실에서 너를 지키고 싶었어. 엄마는 미안해. 제대로 된 가정을 너에게 주지 못해서. 하지만 한 가지만은 꼭 알아줘. 너는 엄마의 피를 받지 않았고 한 번도 엄마라고 다정하게 불러준 적 없지만 엄마는 늘 너를 내 아들이라 생각했어.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엄마만의 방식으로. 어설프고 서툴고 말 없는 사랑이었지만 편지의 마지막, 떨리는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다. 잘 있어, 민재야. 혹시 용서할 수 있다면 행복하게 살아줘. 용서할 수 없더라도 부디 미워하지는 말아줘. 언니로서도 엄마로서도 조용히 너를 평생 사랑한 사람으로서. 편지는 끝났지만 민재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원망했던 침묵, 차갑다고 느꼈던 눈빛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친어머니는 아니었지만 엄마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핏줄은 아니었지만 세상을 등진 아이 하나를 온몸으로 길러낸 사람,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엄마였던 사람. 편지를 읽은 지 한 달 후 민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잊고 싶어 했던 그 시골 마을로. 장거리 버스 안, 그는 창가에 앉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번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어딘가가 녹아내리는 듯했고 또다시 조용히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늦게 돌아오는 엄마를 문 뒤에서 기다리던 어린아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바쁜 척하며 모든 감정을 감췄던 그 모습도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편지 이후 무언가가 그의 안에서 금이 간 듯했습니다. 그를 키워준 그 여인은 더 이상 차가운 물음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청춘과 자존심, 그리고 살아가던 터전까지 버리고 자신의 아이가 아닌 한 아이를 조용히 안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재는 결심했습니다. 그녀의 묘를 친어머니의 묘 옆으로 옮기겠다고. 그녀가 핏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던 두 여인이 더 이상 외롭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 어떤 마음은 말로 하지 않아도 전해질 줄 알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결국 영영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민재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짧게라도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